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어서 함께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메일로 왔는데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어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건축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설계사무소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IT 융합을 찾던 중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알게 되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이랑 설계 쪽을 바탕으로 뭔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는 학교의 규모가 작고 수업의 질이 높지 않아서 CS 관련 지식과 스킬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지만 학비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CS 분야에서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전향을 할지,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특히 요즘 IT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조금 얻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데이터 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나중에 한번 슬라이드로 렉처 부분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들은 그러니까 책이나 정지된 상태에서 지식들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친다면, 지금의 혁명은 컴퓨터랑 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혁명은 이 지식들이 바로 이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에너지 혁명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증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간의 수공업을 하던 것들을 이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죠. 거기에 핵심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혁명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지능, 지식 혁명이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기적 측면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과도기가 끝나진 않을 것 같아. 계속 더 빠른 속도로 과도기가 향후 진행될 것 같고, 계속 그죠, 가속도가 붙어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각각의 도메인들은 데이터, 알고리즘 뭐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존에 했던 방식들 더 높은 해상도와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전은 그러하고 이쪽으로 방향은 확실히 가고 있고, 타조처럼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걸 잘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겠죠. 또 내가 보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맞는다고 하면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면 된다. 이제 그 포인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그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모가 작고 수업의 질이 좀 높지 않다.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들을 나누는 거니까, 이게 학교 네임 밸류를, 저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게 한국만 되게 유독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이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정말 엄청난 엔지니어로 성장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좋은 학교 나와서 오히려 뭐랄까요, 그거에 맞게끔 기대치에 부응 못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NJ 채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네. 그러니까 학교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 질이 높지 않다? 이거는 전설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쨌든 마스터 프로그램 디그리를 줄 수 있다고 친다면 거의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되게 유명한 스타성을 갖춘 교수진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대학을 유명도를 평가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또 대도시에 있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에 있는 컴퓨터 공학학과 학교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학교 위치와 규모로 퀄리티를 따지기에는 좀 더 레이어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고, 요즘은 뭐 버클리나 MIT나 스탠포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컴퓨터 공학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모자르다 판단되면 그런 온라인 코스를 듣는 것도 괜찮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수업을 사실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 수업을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처음 프로블럼 셋을 하나 푸는데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의 질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흡수해 나갈 수 있냐에 대한 퀘스천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면 학교 선배, 교수님,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고, 어차피 커리큘럼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 싶으면은 차라리 온라인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습 관련 지식과 스킬이 부족한 거는 사실 나의 문제인 거지 학교와 위치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요즘 인터넷이 다 돼 있잖아. 다 인터넷으로 하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지만 학비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이사도 가야 되고, 왜냐면 한국처럼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련된 학교를 붙으면 때로는 줄을 바꿔야 되면 시차부터도 달라지거든요. 지금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들을 뚫고 이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직장은 뻔할 거예요. 대도시로 갈 거야, 뻔히. 뉴욕이나 뭐 LA나 샌프란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그것도 이제 쉽진 않겠죠. 그런 쪽으로는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과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MIT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대로 가르쳐 주나요? 뭐 하버드, 제가 나온 프로그램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걸 졸업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는 실력을 발휘하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또 컴퓨터 쪽으로 유명한 학교 중에서 융합해서 있는 건축학과들도 좀 몇 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학교 커리큘럼도 과연 정말 그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직까지 학교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피셜하게 좀 정말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뤄낼 수 있는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관심도가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차피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건축 이미 공부하셨고 실무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느 학교를 가던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칠 거야. 그러면은 이미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학교의 문제, 그 다음에 관련 학과의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편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편할 수는 있겠지. 저는 워낙 성격상 다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개척하는 스타일에서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뭐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막 딜브레이커처럼 이렇게 뭔가를 안 되게 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극복이 가능하다.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열정과, 저 NJ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물론 이렇게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메일로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성껏 질문 주시는 분들은 또 저도 정성껏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타고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NJ 서바이벌 키트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스스로 관심 없어요. 학교는 우리 미래에 관심 없어. 그 커리큘럼도 그냥 이상한 거 뭐 가르쳐주고 그냥 끝인 거지, 본인이 찾아서 스스로 해야 돼. 네, 깨달음을 얻어야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또 취직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이고,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심지어 어떤 학교 코스들 봐도 이게 이거를 꼭 굳이 가르쳐야 되나? 왜 이런 거 안 가르치지?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제가 뭐 다 알진 못하니까, 저의 어떤 짧은 식견으로만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커리큘럼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또 주셨죠. CS 분야에서 취업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전향하는 게 좋을지, 최소 비용으로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축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셨고 CS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내가 더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물론 마켓은 줄어들지만 당연히 CS,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 직장이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 더 편할 거야. 근데 경쟁은 더 심하겠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더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들자. 그런 관점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방향을 정하되 그쪽의 스킬들을 쌓아 나가되 기본적으로 CS 분야의 취직을 한번 도모해 보세요. 되게 중요해. 저도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바로 취직 안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들어가도 일단 배울 게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가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았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예 거기서 그냥 50% 100%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이득이라고, 나는 그때 환경적으로 나의 어떤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좀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판단이 전 좋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질문자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일단은 CS 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 디자인, 뭐 3D 그래픽스, 아니면 지오메트리 컨트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붙겠지. 그런 쪽으로 가도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지 마. 다 지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코딩을 공부하면서도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 쪽을 좀 많이 보세요. 지오메트리 쪽.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 디자인이랑 연결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쪽 경력을 같이 좀 쌓으면서 그쪽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동시에 같이 지원해서 좋은 오퍼가 나올 때 들어가서 거기서 1년, 2년 성장하고 또 옮겨가고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다 열어놓고 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딴 쪽으로 풀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CS 쪽도 되게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코어 CS 쪽이 있고, 이 CS 쪽을 좀 이렇게 바탕으로 약간 뭔가 딴짓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디자이너로서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게 코어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글쎄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진 않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완전 코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약간 오프 타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스 쪽도 마찬가지, 아니면 서버라든지 아니면 프론트엔드 쪽 직장 구하기가 편할 거란 말이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인했던 경험과 연결돼서 시너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 수 있거든,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공부를 해보면서 딱 맨데이토리는 따라가지, 리퀘어먼트는 따라가면서 옵셔널한 클래스들을 디자인과 오버래핑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때 한번 여름이라든지 인턴 같은 것도 컴퓨테이션으로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CS 쪽도 지원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미래가 어디로 풀려나갈지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CS 분야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마치 프로농구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농구 리그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CS 분야에서 먼저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뭐 IT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기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직장 구하기가 힘들겠지. 백그라운드가 없고. 똑같이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이 더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몰리겠죠. 그럼 걔네들한테는 야, 직장 오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력이 없는, 그냥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보면 되게 많은데 그냥 부트캠프 나와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는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디그리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배 후배 네트워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도 이메일 같은 거 오잖아요. 저 하버드, 저 MIT, 뭐 저 버클리 이러면 일단 팔이 안으로 굽어.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챙겨주고, 외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동네 친구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물론 한국처럼 작은 마켓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마켓이 크고 큰 회사들 뭐 대기업들 자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뒤에서는 뽑아요. 계속 뽑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은 계속 뽑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유니크니스를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설득시키세요. 그러면은 리크루터한테 연락 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관점인데, 저도 직장 취직할 때 진짜 리젝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지원했어요. 보통 그래. 막 50개, 100개씩 지원해서 1개, 2개 받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업 시장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 그래. 원래 막 20, 30개씩 50개씩 해가지고 인터뷰 1개, 2개, 3개 잡히면 감사한 거고, 그 중에서 되면은 운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계속 지원해서 몇 달 안에 또 하나 잡아갖고 들어가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장, 나의 개인의 취직이 되고 안 되고로 어떤 경기나 취업 시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라는 이미 캐릭터 자체가 건축 디자인 했죠. 지금 CS 공부하고 있죠. 이미 되게 독특한 캐릭터야. 그 캐릭터를 키워가지고서 그걸로 승부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우르르르 양상된 사람들 중에서 딱 줄 세워서 딱 100명 이상 뽑는다면 100명, 101명부터는 떨어지고, 이런 식의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준비하시고, 과거의 것을 버리지 말고 새로 배우는 것들과 과거들을 누적시켜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그런 전략들, NJ 채널 보시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요. 또 뭐 팔로우업 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또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미국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유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린 서로 도와야 돼. 워낙 황무지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콩나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죽지 않게 물도 뿌려주고 이렇게 좀 뭉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